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할 때 문제되는 특유재산입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한 사람 재산인데 어떨 때 이걸 나누게 되는 건지 또 얼마나 나눠 갖게 되는 건지 오늘 그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 특유재산이 재분대 대상이 되는 경우 내용도 같이 보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개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법이죠. 근데 예외가 분별이 있거든요. 예외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원칙이랑 예외, 또 법원이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그 기준을 좀 확실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특유재산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이랑은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재산이에요. 뭐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부동산. 원래 내 거였던 거? 그렇죠.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를 받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어쩌다 복권에 당첨됐다. 그것도 특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도요? 흥미롭네요. 네, 민법에서도 명확하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직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와, 법조항만 보면 이건 뭐 절대 못 건드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조문만 보면 딱 그런데 실제 재판은 좀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002년에 나온 결정인데요. 네네. 여기서 예외를 인정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배우자가, 그러니까 재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거나, 유지요? 예를 들면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뭔가를 했다. 네, 그렇죠. 뭐 세금을 대신 내줬다거나 관리를 도왔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재산의 증식, 그러니까 가치를 늘리는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협력했다, 기여했다. 이게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여나 협력이라는 게 근데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판사님의 재량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걸 보고 그 기여를 판단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판례들을 쭉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들이 보여요.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삿바싸움이라고. 법정에서 씨름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이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고 기여했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이걸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감정적인 호소 같은 건가요? 감정적인 호소라기보다는 법리가 좀 불명확한 영역에서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좀 더 공감이 가고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쪽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진솔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가 중요하네요. 또 재산 분할의 기능 중에 단순히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분배적 기능이 기본인데 그것 말고도 이혼 후에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를 좀 도와주는 보장적 기능이 있고요. 생활보장. 네. 그리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배상적 기능도 고려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위자료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요. 그럼 그 보장적 기능이 특유재산 분할과 관련이 깊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쪽 배우자가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데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일부 나눠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유재산 형성에 직접 돈을 보태진 않았더라도 이런 부양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럼 혹시 결혼 기간도 영향이 있나요? 오래 살수록 좀 더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배우자가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뭐 같이 살면서 집을 관리했을 수도 있고 다른 배우자가 마음 놓고 겸재 활동을 하도록 내조를 했을 수도 있고요. 하긴 20년, 30년 살았는데 완전 남의 재산이라고만 하긴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혼인 기간은 거의 항상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길수록 기여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 공동재산이 아주 많으면요? 굳이 특유재산까지 나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정확합니다. 공동재산이 충분해서 그걸로도 양쪽 다 공평하게 나누고 이혼 후에 각자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분할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유재산까지 건드릴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반대로 공동재산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특유재산을 포함시켜서 분할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특유재산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네, 그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아파트. 이게 설령 혼인 전에 한쪽이 가져온 특유재산이라도 같이 살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서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았으니까. 네, 이런 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시골의 임야나 선산 같은 거, 이런 건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산의 성격 자체도 보네요. 그 외에 또 고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슬라에 자녀가 있는지, 또 누가 양육권을 갖는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맞벌이를 했는지 아니면 한쪽 소득이 월등히 높은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어느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요소를 따져서 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1단계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걸 따지는 기여도 산정이라는 또 다른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몇 퍼센트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군요. 그렇죠.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절반을 뚝 떼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은 5%에서 한 50%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5%에서 50%. 이것도 범위가 꽤 넓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여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정리가 좀 되네요. 특유재산은 원칙은 내 거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를 했거나 또 혼인기간이 아주 길거나 공동재산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이혼 후 생활보장이 필요하거나 하는 여러 이유로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몇 퍼센트를 받을지는 다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삿바 싸움,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기여도 비율을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보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가사나 육아 분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회가 변하고 있죠. 나가 앞으로 법원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판단할 때 그 해석 방식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